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지난 2021년 11월 심사자료. 당시 여당 초선 의원이자 여가위원이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 8억 3천여만 원과 기획조정실 예산 4억여 원에 대해서 각각 30%씩 모두 3억 7천여만 원의 징벌적 삭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강 후보자가 삭감을 요구한 이유는 국회 관련 업무 수행과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폭로한 강 후보자의 예산 갑질 의혹의 일부 정황이 자료로 확인된 셈입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 해바라기 센터의 설치를 당시 여가부에 요청했고 센터에 필요한 산부인과 의사를 못 구해 어렵다고 답했더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면서 여가부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의혹과 관련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해바라기 센터 개수가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40개가 39개가 된 게 취지가 있는 질문입니까, 장관님?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줄어들었습니다. 예. 네, 아까는 왜 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기 임명을 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재송부 요청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부터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지도부는 강선우 후보자 감싸기를 이어갔습니다.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인 문진석 의원, 일반 직장 내 갑질과 국회의원과 보좌관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나는 의원이 좋다, 내가 여기 직장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같은 당의 다른 의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위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장과 같다는 겁니다. 당 수석 대변인, 강 후보자가 아닌 강 후보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정영애 전 여가장관을 외려 문제 삼았습니다.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 장관님께 좀 의문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내 대변인은 갑질 의혹은 주관적이라며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 철회와 여가부 장관 강행을 가른 건 현역 의원 여부다. 한 전직 의원은 여권의 속내를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보좌진들을 위로하고 싶다. 다른 전직 의원은 이런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90대 노정객, 권노갑 상임고문은 강 후보자가 대통령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해야 한다고 SNS에서 충고했습니다. 정의당이 새 정부 첫 여가부를 부적격자에게 맡길 수 없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을 향한 야권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